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하필 이 사람일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이 사람과 만나, 사랑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평생을 함께하게 되는 걸까요? 어떤 만남은 처음부터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반면 어떤 관계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도망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관계에 단 하나의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인연은 왜 시작된 걸까? 영성 철학과 전생 연구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하나의 공통된 답을 내놓습니다. 우연은 없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만난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 다른 삶에서 한 번은 스쳐간 존재들이라고? 전생 연구가들과 영성 철학에서 수천 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인연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반복된다고 합니다. 보은의 연, 사랑은 빚을 갚는다.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받은 도움, 그 깊은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만나는 관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을 구했거나 진심으로 헌신했던 기억이 이번 생에서는 사랑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길가에 쓰러진 낯선 이를 발견합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밤새 곁을 지키며 간호했고 결국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음 생, 그들은 부부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더 큰 헌신으로 상대의 삶을 지탱합니다. 이 관계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갈등이 적고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희생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느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보은의 연입니다. 채권자의 연, 빚은 반드시 돌아온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이렇게 따뜻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자주 나타납니다. 영성 철학에서는 이 관계를 이렇게 부릅니다. 채권자의 연. 전생에서 해결되지 못한 경제적, 감정적 부채가 이번 생에서 자식이라는 형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았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사람이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의 재산을 끊임없이 소모하게 만듭니다. 혹은 큰 병을 앓으며 부모가 평생을 바쳐 돌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을 단순한 벌로 보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영성적 해석은 다릅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부모에게는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 과거를 정화할 기회, 자식에게는 받지 못했던 것을 되돌려받는 균형의 과정, 즉 우주적 회계 정산입니다. 해원의 연, 원수는 가족으로 만난다.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강력한 인연, 바로 해원의 연입니다. 전생에서 깊은 원한을 맺었던 관계가 이번 생에서는 도망칠 수 없는 가족으로 묶이는 경우입니다. 이 관계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미워집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멀어지고 싶어도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는 것처럼. 이 관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용서. 누군가 먼저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그동안 이어져 온 카르마의 사슬은 놀랍게도 끊어집니다. 그리고 관계는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에드거 케이시의 부부 역전 이야기. 잠자는 예언자라 불린 그는 수천 건의 전생 리딩을 통해 부부관계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한 여성이 알코올 중독 남편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떠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리딩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생에서 그녀는 귀족이었고 남편은 청렴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유혹했고 타락시킨 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 역할이 뒤바뀌었습니다.
남편의 방황은 과거의 상처였고 아내의 고통은 그 상처를 회복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말합니다. 부부의 고통은 우연이 아니라 균형이다. 사례 2. 이안 스티븐슨의 환생 표식 연구. 버지니아 대학의 정신과 교수였던 그는 수천 명의 아이들을 조사했습니다. 인도의 한 소년 T2는 오른쪽 관자놀이에 함몰된 흉터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을 배우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총에 맞아 죽었다. 조사 결과 그가 말한 인물은 실제 존재했고 총상을 입은 위치와 아이의 흉터 위치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아이의 부모가 전생에서 그와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영혼은 익숙한 관계를 다시 선택한다. 3. 박진여의 해원 사례. 한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평생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폭언, 착취, 무관심. 하지만 상담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생에서 어머니는 지주였고 아들은 그 밑에서 굶어 죽은 소작인이었습니다. 아들의 행동은 복수가 아니라 남아있는 고통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를 미안함과 참회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자 아들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는 말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다. 우리가 인연의 원리를 이해하는 목적은 과거에 얽매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번 생에서 그 고리를 끊어내고 자유로워지기 위함입니다. 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3단계 정산법을 제안합니다. 1단계, 배역임을 인지하는 메타인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내 영혼의 성장을 돕기 위해 기꺼이 악역을 맡아 등장한 파트너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배움을 주려 하는지 데이터로 분석하십시오. 2단계, 자발적 보시로 부채 선결제. 상대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내가 전생에 진 빚이 있다면 지금 이 행위로 모두 갚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세우십시오. 억울함 없이 기꺼이 내어주는 에너지는 카르마의 계좌를 즉시 0으로 만듭니다. 억지로 참는 인내는 빚을 이월시키지만 기꺼이 갚는 마음은 빚을 소멸시킵니다. 3단계, 자비로운 거리두기와 집착의 소멸. 도리를 다했고 미움의 찌꺼기가 남지 않았다면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최종적인 정산입니다. 상대를 떠올렸을 때 가슴이 답답하지 않고 그저 평온하다면 그 인연의 카르마는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연은 하나로 수렴됩니다. 성장. 누군가는 사랑을 배우기 위해, 누군가는 용서를 배우기 위해, 누군가는 놓아주는 법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은 우연히 나타난 존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 이미 한번 당신의 인생을 스쳐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인연은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끝낼 것인가?